42살인 레스터는 남부러울 곳 없는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 없이 무기력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캐롤린은 물질적인 성공이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장밋빛 인생을 보장받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녀는 장미를 가꾸는데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런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레스터는 진이 빠집니다. 그들 부부에게는 제인이라는 이름의 외동딸이 있습니다.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춘기 10대 소녀입니다. 레스터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은 지 오래이고 모녀는 그를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자신이 루저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뭘 잃어버렸는지는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토록 만사가 따분해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잡지 회사의 광고 영업부에서 14년째 근무 중입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없고 감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경영진들이 하는 짓들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캐롤린의 취향에 따라 고상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만 가족 간의 친밀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인은 아빠에게 불만이 있는 듯 보입니다. 반항적인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긴 해도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빠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아빠에게선 보이지 않습니다. 캐롤린은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버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중개인이 있는데 그는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의 왕입니다. 캐롤린은 그에 대한 경쟁의식과 더불어 동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에 나온 대로 긍정 확언을 해가며 그녀는 집을 팔기 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좌절합니다. 오늘은 치어리더인 제인이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그 옆은 그녀의 단짝 친구 안젤라입니다. 제인은 친구 옆에서 쿨하고 반항적인 척 연기를 하며 자신의 부모님이 공연을 보러 오는 것이 신경 쓰이고 싫다는 듯이 말하지만 눈동자는 열심히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딸의 공연을 보러 가는 걸 귀찮아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바로 나가자고 심드렁하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딸의 친구 안젤라에게 반해버립니다. 친구에게 꽂히는 아빠의 시선에 제인은 마음이 상합니다. 안젤라는 친구 아빠의 노골적인 눈길이 싫지만은 않은 듯 보입니다. 그와 같은 시선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최악은 평범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안젤라는 말합니다. 평범한 제인은 친구의 말에 뜨끔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제인은 옆집에 새로 이사온 리키라는 애가 캠코더로 자신을 찍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제인과 동갑인 리키는 일상의 풍경을 캠코더로 찍어 보관하는 묘한 취미가 있습니다. 제인은 기분 나쁘다는 듯 리키에게 욕을 하지만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레스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통 안젤라 생각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되찾은 것만 같습니다. 리키는 권위주의적인 해병대 출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동성애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리키는 아버지와의 논쟁은 되도록 피하며 마치 군대의 상관처럼 그를 대합니다. 학교에서 제인과 안젤라에게 리키가 다가갑니다. 중학교 때 리키와 알고 지냈던 안젤라는 그가 정신 이상자라고 제인에게 말합니다. 제인이 앞으로는 자신을 찍지 말라며 불쾌해하자 리키는 직설적으로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시선이 제인은 싫지 않은 듯합니다. 안젤라는 리키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캐롤린은 남편을 데리고 사업 관련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의 왕 버디에게 접근합니다. 그에게 잘 보이면 혹시나 사업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입니다. 레스터는 아내의 속물 근성에 못마땅합니다. 캐롤린과 버디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동안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리키가 레스터에게 접근합니다. 리키는 레스터에게 마리화나를 권하고 두 사람은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며 친해집니다. 매니저가 농땡이를 부리면 급여를 안 주겠다고 하자 애초에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리키는 그 자리에서 일을 관둡니다. 마약 공급책으로 돈을 벌고 있던 리키는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잡다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리키는 레스터에게 언제든지 마리화나가 필요하면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파티에서 돌아오고 놀러와 있던 안젤라는 제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밤중에 레스터는 몰래 딸의 방문에 귀를 대고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엿듣습니다. 안젤라는 제인의 아빠가 귀엽다며 근육만 좀 더 키우면 훨씬 더 멋질 거라고 말합니다. 레스터는 곧바로 차고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무기력했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욕을 불태웁니다. 이제는 아내와의 말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안젤라로 인해 그는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느낍니다. 아침에는 조깅까지 합니다. 게이 이웃들과 함께 조깅을 하는 레스터를 보며 리키의 아버지는 레스터도 게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자와 인사를 나눈 뒤 레스터는 영화를 빌린다는 구실로 리키의 방에 갑니다. 그리고 최상품 마리아나를 구입합니다. 리키의 컬렉션들을 보며 레스터는 자신이 과거에 햄버거 가게에서 힘들게 일을 하며 음반들을 사모았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급기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편집장의 공금 횡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퇴직금에 플러스 알파까지 두둑이 챙깁니다. 그런 다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취직을 합니다. 캐롤린은 버디와 식사를 합니다. 버디가 자기 개발서에 나올 법한 대사를 내뱉자 캐롤린은 뻑이 갑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불륜 관계가 됩니다. 버디의 조언대로 캐롤린은 사격을 하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총을 구매한 그녀는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매우 들떠 있습니다. 리키는 일상의 풍경을 찍는 일에 열중합니다. 제인과 안젤라가 왜 죽은 새를 찍냐고 묻자 그는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안젤라는 곧바로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제인은 판단을 보류합니다. 안젤라는 따분하다며 가려고 하지만 제인은 리키와 함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집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리키는 얼어 죽은 노숙자를 카메라에 담았던 얘기를 해줍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 꼭 신이 자신을 보는 것 같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신이 보이기도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뭐가 보이는지 제인이 묻자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리키의 집에 갑니다. 가정주부로서 남편에게 정신적 지배를 당해온 리키의 어머니는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꼭 빈 껍데기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서재에 몰래 들어가 리키는 제인에게 아버지의 소장품들을 구경시켜줍니다. 나치 문양이 박힌 접시를 보고 제인은 흠칫 놀라지만 이번에도 판단을 보류합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가치 판단의 보류는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리키는 제인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찍은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람에 이리저리 거리를 떠도는 비닐봉투를 담은 영상입니다. 그때 그는 저 봉투가 자신과 함께 춤을 추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풍경이고 누군가에게는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는 봉투의 나약함을 의미하겠지만 리키는 그 순간 보이는 세계 너머의 신비롭고 자애로운 힘을 감지했습니다. 이 세계를 이루는 각자의 사연들과 각자의 문제들은 그 자애로운 힘이 연출하는 저마다의 춤사위이며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세계는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단단한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저항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영화는 아메리칸 뷰티라는 제목으로 미국 중산층의 속물주의적 꿈을 풍자한 영화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반전이라면 반전입니다. 제인은 리키에게 공감하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춥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레스터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다시 부부싸움을 벌입니다. 캐롤린은 제인을 위로해 주려다가 감정이 격해져 뺨을 때리고 맙니다. 제인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건 이런 비참한 자신을 카메라에 담아주고 있는 리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에 들이닥친 아버지가 리키를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비밀 서재에 누군가 다녀갔음을 알아챈 아버지는 리키가 돈을 훔치기 위해 들어왔다고 의심합니다. 리키가 옆집에 사는 여자친구와 함께 소장품들을 감상하러 서재에 들어갔다고 말하자 갑자기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정말로 옆집에 여자애가 보입니다. 아들이 게이가 아닐까 내심 걱정하고 있던 아버지는 속으로 안도하며 방을 떠납니다. 어느 날 아침 리키는 제인과 함께 등교를 합니다. 그때 레스터가 리키에게 전화를 달라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리키의 아버지는 신경이 쓰입니다. 아버지는 리키의 방에서 그가 찍은 영상들을 살펴봅니다. 레스터가 알몸으로 차고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리키의 아버지는 화면 속 레스터의 모습을 뚫어져라 응시합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레스터는
우연히 드라이브스루에 들어선 아내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캐롤린은 자신의 불륜을 남편에게 들키고 맙니다. 레스터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캐롤린을 능멸합니다. 버디는 캐롤린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녀는 절망합니다. 차고에서 운동을 하던 레스터는 마리아나가 다 떨어진 걸 확인합니다. 레스터의 연락을 받은 리키는 잠깐 옆집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갑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옆집 차고를 훔쳐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리키와 레스터의 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해 보입니다. 영락없이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안젤라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고 안젤라와 제인이 집에 들어섭니다. 그 소리에 레스터와 리키가 허둥지둥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 모든 광경에 리키의 아버지는 아들이 게이라는 것과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리키의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게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그는 분노 대신 흐느껴 옵니다. 절망에 빠진 캐롤린은 차 안에서 자기개발 오디오북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강사는 희생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뭔가를 마음먹은 듯 그녀는 결의에 찬 얼굴로 총을 손에 쥡니다. 자기가 이런 꼴이 된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결코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방에서 제인은 아빠와 자고 싶다는 안젤라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집에서 쫓겨난 리키가 찾아와 제인에게 함께 뉴욕으로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제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안젤라는 저 괴물 같은 놈 따라가지 말라며 만류합니다. 제인은 나 역시 괴물이며 완벽한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소리칩니다. 이 와중에 안젤라는 내가 못생긴 건 아니지 라고 하며 그 칭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리키는 안젤라를 향해 너야말로 못생기고 평범하고 지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안젤라가 가장 듣기 괴로워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방을 뛰쳐나갑니다. 레스터가 운동을 하는 차고 안으로 리키의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레스터가 그를 위로해 주려는데 그가 갑자기 레스터에게 입을 맞춥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레스터가 거부하자 그는 굴욕감과 함께 돌아갑니다. 운동을 마친 레스터는 안젤라가 혼자 어두컴컴한 거실에 앉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안젤라는 레스터에게 섹시하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레스터는 안젤라가 자신이 이제껏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는 평범해지고 싶어도 평범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그의 말에 안젤라는 위로를 받으며 평범한 것보다 슬픈 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가지려는데 그녀가 이게 자신의 첫 경험이라고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제까지 그녀가 떠벌리고 다녔던 남자 경험들은 모두 자신을 쿨하고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소중한 순간이 올 때까지 첫 경험을 미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레스터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이제야 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엉망이라고 여기며 엉망으로 살 구실을 찾아왔지만 어쩌면 이 세상은 그렇게 엉망진창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녀의 옷을 입혀주고 그녀가 미안해하자 따뜻하게 안아주며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해줍니다. 레스터는 그녀에게 제인이 요즘 어떤지 묻습니다. 안젤라는 제인이 사랑에 빠져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레스터는 요즘 어떤지 안젤라가 묻자 그는 아주 좋다고 대답합니다. 혹은 아주 좋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안젤라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는 새로운 시선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맙소사 하며 그는 스스로를 향해 어이없어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뒤통수를 향해 누군가 슬그머니 총구를 들이밉니다. 총이 발사됩니다. 그렇게 레스터는 살해되어 죽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제인과 리키가 방에서 나옵니다. 리키는 레스터의 죽은 모습에서 궁극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일순간 그의 시선은 신의 시선과 하나가 됩니다. 레스터를 죽인 사람이 리키의 아버지임이 드러납니다. 캐롤린은 그가 죽은 걸 보고 옷장 안에 그의 옷들을 껴안으며 오열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레스터의 의식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주마등이 시간을 초월하여 마치 영원처럼 이어집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니 화를 계속 품고 있을 수도 없어요. 가끔은 그 아름다움을 일순간 깨닫는 벅찬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터질 것만 같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걸 기억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빗물처럼 내 안을 흐르고 나는 내 작고 어리석은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 감사함 말고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되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당신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결국 알게 될 테니.